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조금 전 육해공군 이제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을 만나서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설득했습니다. 총동창회는 그동안 통합 문제를 강하게 반대해 왔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육사가 폐교가 된다는데 우리는 초상집이지 않습니까? 초상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계속 상복을 입고 모든 행동하는 걸로 지난번 국회 할 때부터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이 복장을 계속 유지할 겁니다. 이 문제 보니까 장관님은 크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대통령님이 지고 있다는 걸 저희들 이제 느꼈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님한테 오늘 논의됐던 이 모든 내용을 전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달하면서 회장들이 대통령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인 박판준 회장의 말을 듣고 오셨는데요. 거의 뭐 우리는 초상집이다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이제 상복 차림으로 이렇게 오셨다라고 합니다. 조현선 부원장님, 장관을 만나고 나왔는데 별로 이제 소득이 없었는지 대통령을 좀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일단 면담 과정을 통해서 뭐 소개의 성과를 얻지 못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면담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규백 장관이 국방개혁을 일환으로서 3군 사관학교를 통합을 밀어붙이지는 않는 거죠. 동창 회장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충분히 안규백 장관 입장에서 귀담아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지금 국방개혁을 위해서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갑자기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자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현대전에 이르러서는 통합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전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단지 특정 뭐 사관학교의 육군 사관학교나 특정 사관학교를 일정 부분 제어하기, 통제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군의 현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규백 장관이 총동창 회장들과의 이번 면담 과정에서 충분히 정부의 입장도 함께 얘기를 나눈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아마 그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서 가장 이제 동창회장들이 걱정하는 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취지를 설명해 왔었는데 업무 보고 때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육사 출신들이 3번 쿠데타를 했었다. 근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요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신범철 차관님.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통합이 약간 보복성으로 좀 비춰진다 이런 지적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렇죠. 저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발언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계획이 어떻게 준비돼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 과정이 사실은 과거에는 잘 공개되지 않았었잖아요. 정부 출범 초기부터 했다면 순서가 사실은 저렇게 총동창 회장들을 사전에 만나서 그 발표하기 전에 만나서 설득 작업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이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만남을 했어야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순서가 잘못됐다. 둘째, 방금 전에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은 부적절했다고 설명을 제가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세 번째, 우수한 인력,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도 통합성 강조하셨는데요. 예. 정말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자운대, 대전에 있는 지역에서 육해공이 4년 동안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일각에서 지적되는 것 같이 활주로 없는 공군 사관 생도가 양성이 되고 바다가 없는 해군 사관 생도가 양성이 되고 네. 동시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은요 저는 지금 육군사관학교 자리에 국군통합사관학교를 만들어라. 그렇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의견 수렴이 돼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서 이미 발표를 해버리고 의견을 듣겠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약간의 불만이 더 누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업무 보고 때 나왔던 이 육사 쿠데타 발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반발하는 성명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아직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입니다. 차재현 교수님, 예.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뭐 사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인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3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AI와 드론이 그러니까 미래 전쟁을 그러니까 주도하는 말 그대로 새로운 하나의 그러니까 이 뭐랄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 국군을 이끌어갈 진짜 완전히 간부를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방부 업무보고 때 이런 그러니까 합동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부분으로 완전히 지금 그거보다는 육군 사관학교가 주동이 됐던 계엄과 그리고 또 육사의 기득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육사 폐지를 위한 것이냐처럼 지금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대통령께서 내가 왜 지금 이 사관학교를 통합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좀 더 추가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그러니까 이 3사관학교 총동창회가 반발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메시지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지만 메신저도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메신저가 지금 국방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군 통수권자가 여기에 대해서 왜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도 저는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안규백 장관의 병역 의혹, 야권에서는 뭐 국감 때도 아마 계속 제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일 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전방 저격수로 나서고 있는 인물이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인데요. 오늘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논산의 육군훈련소로 갑니다. 계시는 병사분들 또 간부분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최근에 안규백 장관 관련해가지고 병사령 의혹 그런 걸 비판을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조금 이게 좀 세게 아무튼 이런저런 이제 좀 조건도 붙고 견제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단계라 제가 지금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2박 3일간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입소하는 모습인데 뭐 본인도 군복무 다 마쳤는데 국방위원이 되면서 요즘의 군을 좀 경험하겠다. 저렇게 머리까지 빡빡 깎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병민 부시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좀 저는 좀 기억에 남는데 그동안 너무 강하게 비판하다 보니까 좀 세게 굴리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저런 워딩이 나오고 나니까 뭔가 본질에 대한 얘기보다는 재미? 흥미 위주의 내용으로 이슈가 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천하람 의원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후반기 국방위원회 활동을 하기에 앞서서 군대를 갔다 온 지 벌써 오랜 기간이 흐르고 나면 그 사이에 바뀌어져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항시 내가 예전에 군대에 있었을 때는 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했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훈련병과 함께 체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진정성을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천하람 의원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듯이 비판이 훨씬 많다는 거거든요. 그 비판의 기조에는 본질보다 쇼잉에 치중한다라는 얘기들이 훨씬 많을 거고 천하람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저런 메시지 때문에 훨씬 더 흥미거리 가시 위주로 흘러가게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 현장에 있는 장병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렵고 고된 군 생활 시기에 뭐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하다못해 군단장이든 사단장이든 누가 오게 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거든요. 그런 일들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고 어쨌거나 2박 3일 굉장히 어렵게 천하람 의원이 간 만큼 정말 본질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갖고 와서 그다음 성과로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내줘야 되는데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청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쇼잉에 그쳤다라고 하는 비판도 받기에 굉장히 쉬운 대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원삼 부원장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관련된 기사 댓글에 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의원이 가게 되면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군력이 낭비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천하람 의원의 진심을 편하고 싶지는 않긴 하지만 시점이 좀 묘하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안규백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지적을 해왔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2박 3일간의 그런 시간 동안 지금 육군훈련소에 입소해서 체험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안규백 장관에 대한 자기네 비판의 그런 지점들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입소하는 많은 그런 청년 장병들의 입장에서는 육군훈련소, 저도 역시 육군훈련소 다녀왔지만 훈련소 기간보다 더욱더 힘든 부분은 자대 배치 이후입니다. 예. 자대 배치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걱정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런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육군 훈련소를 갈 것이 아니라 자대에 배치되고 난 여러 가지 젊은 장병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 훈련소에 입소해서 2박 3일간 함께 얘기를 나눈다? 훈련소 기간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눌 수가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물론 천하람 의원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했다고는 하겠지만 소개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박 3일 다녀온다고 하니까 다녀온 이후의 얘기도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민들 중에 우리 정부 안보 라인의 인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오월 국가보훈부 장관이 과거 북한을 인민공화국으로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 정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동양 평화론 이야기했잖아요. 대한민국, 인민공화국,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일본 다 거기 포함되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신 게 지난 5월 출입 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 도중 나온 발언인데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정정하거나 사과하거나 유감 표명할 계획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신범철 차관님. 그러니까 보훈부는 장관 발언 문제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네요. 네, 그게 잘못된 접근이죠. 왜냐하면은 개인으로서 있으면 저런 발언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훈부의 장관이시잖아요. 정부의 국무위원이고 그렇게 되면은 저것은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국제법상 국가 승인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리코그니션이라고 하는데요. 국가 승인을 해버리면요. 정말 다른 남남 국가가 되고 이렇게 뭐 극단적인 표현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설명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북한이 남침을 해와서 그 남침을 물리쳐서 북한의 영토를 우리가 수복해도 통일을 못해요. 서로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예. 새로 정권을 수립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이 북한을 승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내에서 통일부 쪽에서 북한의 두 개 국가론을 갖다가 인정하는 발언을 하더라도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그것을 채택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보훈부 장관, 다른 부처도 아니고 보훈부 장관께서 그런 북한을 승인하는 듯한, 인정하는 듯한 저 발언을 함으로써 이것은 사실은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보훈부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뭐냐? 사실은 여전히 우리가 6.25로 인해서 피해받으신 분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국가보훈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담당 장관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린 듯한 잘못된 발언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이라도 정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이게 좀 뒤늦게 논란이 되자 보훈부에서 재차 해명 자료를 내기는 했는데요. 이제 남북 중일의 협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차례 언급한 것일 뿐이고 장관의 개인 소신이라는 건 사실과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재현 교수님, 예. 추가 해명은 좀 어떻게 들리시나요? 뭐 저는 그러니까 그 권오월 장관의 해명이 어느 정도는 뭐 납득이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훈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거 아닙니까? 당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은 정말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류스운의 어디쯤에 있다고 하지만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아직 발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 상황에서 중국의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국적이 그럼 대한민국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고향이 지금 북한 쪽이니까 예. 북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아마 중국은 좀 난감해하는 것 같아요. 바로 네.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언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어느 정도는 뭐 납득이 되고 또 이 지금 그러니까 이 정식 국호를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
개인 소신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부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신이 맡고 있는 부처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는 상당수의 그러니까 이제 보훈부의 그 업무 중에 하나가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뭐랄까 여러 가지 보훈의 이 그런 업무가 상당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신중치 못한 그런 발언이라고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네, 신범철 차관님도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국가의 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의 영역은요. 각각 국가들이 자기 의견을 밝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상대방,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을 국가 승인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국이 이스라엘을 국가 승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 입장에 맞추는 것은 또 외교적인 결례고 잘못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차 교수님 의견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예. 장관으로서는 발언에 신중해야 된다.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 정부의 장관이니까요. 우리 정부 입장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겠죠. 네, 이분도 정권에 조금 부담이 되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 안규백 장관이 탈영 의혹에 대해서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태에서요. 지난 6월에 했던 마오쩌둥 관련 발언이 도마에 오른 상태입니다. 오늘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지난 6월 공사 방문 자리에서 그 마오쩌둥 좌우명 처변 불경이 곧 본인의 좌우명이다라고 말했다는 정치권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네, 우선 기자님께서도 처변 불경의 뜻을 잘 아시죠? 널리 쓰이는 사자성어입니다. 그 평소 변화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고 특정 인물을 강조하기 위한 사항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과거부터 사용되는 사자성어로 정계에서 널리 쓰는 표현이다. 예, 6월에 강연에서 저 발언했을 때도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좀 불거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브리핑 때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널리 쓰는 사자성어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좀 납득이 가시나요?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들어보는 예. 사자성어인데 근데 이제 사관학교 가가지고 중국 뭐 정치인 옛날 정치인의 말을 따서 이야기한 것은 그리고 굳이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를 소개하면서 그 이름을 소개하면서까지 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은 좀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뭐 이 군대가 만들어지는 역사도 그렇고 실제로 저희들이 전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 북한과 전쟁을 했고 그 이후에 중국이 북한을 도와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왔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군의 역사로 보면 어찌 보면 어쨌든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그때 또 시대의 사람을 끌어가지고 와서 그렇게 설명한다라고 했던 거는 일정 부분의 어떤 부적절성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말을 어떤 장소에서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장소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지금 국방부 장관이다 보니까 마오쩌둥의 말이라고 하면서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얘기를 한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정혁지 변호사님, 조금 전에 국방부 설명대로라면 뭐 누구의 말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널리 쓰는 사자성어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이동학 최고위원과 같이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변불경이란 말은 안규백 장관 통해서 처음 알았고요. 예. 그다음에 6월 15일에 공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정확한 워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 신문 기사에 나온 겁니다. 모택동이 중국 대륙을 통치하면서 항상 가슴에 품었던 처변불경, 그 모택동의 좌우명이 곧 내 좌우명이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예. 6월 15일이 언제입니까? 6.25 열흘 전이었어요. 어디서 이야기했습니까? 공군 사관학교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모택동이 1949년 10월 1일에 그 중국 공산당 이렇게 해가지고 중공을 건국한 다음에 그 다음에 1950년 6.25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인천 상륙작전 통해서 서울 탈환한 다음에 네. 북으로 진격을 갖다가 했었어요. 그래서 통일이 되나 싶었는데 그 1950년 겨울에
그 중국의 의용군들이 물밀듯이 그게 인해 전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대치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써 70년, 80년 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분도 아닌 국방부 장관이 다른 데도 아닌 공군 사관학교 가가지고 다른 때도 아닌 6월 15일 6.25 열흘 전에 가서 열흘 저게 전에, 네. 할 이야기입니까? 저는 과연 상식이 있나 없나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저 이런 이야기 하기 싫지만 저도 방위라서 이런 이야기 하기 싫지만 아니 국방부 장관이 방위니까 저렇게 그게 없는 건가? 센스가 없는 건가?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제발 좀 자중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제 주변에도 방위가 많아서 뭐 방위가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안규백 장관이 마오쩌둥의 발언이라면서 인용한 이 처변 불경이요, 정말로 마오쩌둥의 말이 맞냐 이런 의혹 제기까지 나왔습니다. 6.25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김일성이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침략 전쟁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에 가서 생도들 앞에서 모택동의 좌우명을 떠받들고 있다고 자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처변 불경은 원래 모택동이 아니라 장개석 총통이 한 말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말의 출처도 모른 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최전방 부대에서 빈총으로 경계하고 미군 드론에게 오인 사격을 할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아니라 장제스가 했다는 말이라는 설이 있다. 저희가 실제로 찾아보니까 장제스의 대국미담화 1971년이었는데 뭐 이런 두 가지 표현을 썼다라고 좀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현종 위원님, 네. 둘 다 사용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장제스의 말인데 이게 마오쩌둥처럼 뭐 오인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일반화된 거는 장제스가 1949년도에 이제 국공합작 깨지면서 이제 패배하면서 지금 현재 대만으로 전부 다 이제 가서 중화민국을 이제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유엔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는 바로 이제 중화민국이었어요. 근데 장제스가 이끄는. 근데 1971년도에 유엔에서 이제 대표 국가가 바뀝니다. 지금 현재 모택동이 일고 있는 이제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해서 중화민국으로 이제 완전히 대표 바뀌어요. 그러면서 1971년도에 바로 저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예. 제가 담화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처분 불경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정세에 놀라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유엔의 대표 국가가 이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놀라지 말고 잘 대응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처분 불경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예.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졌죠. 그러면서 이제 장제스의 어떤 저 이야기가 널리 알려졌는데, 문제는 그 안규백 장관은 1982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그때 뭐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대학을 입학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은 에드가 스노우의 그 중국의 붉은 별, 네. 모택동을 굉장히 좀 미화한 책, 그 다음에 이영희 교수가 쓴 그 8억인가의 대화, 이게 필독서였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저도 젊은 시절에 마오쩌둥을 굉장히 좀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흠모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스탈린도 배우고 레닌도 배우고, 사실 당시에는 운동권들이 대부분 그런 책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거기에 있는 중요한 문구들을 거의 뭐 본인이 하다시피 했던 시절이 있어요. 예.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이 안규백 장관이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민주당에 있는 86세대들이 대부분 비슷한 경험일 거예요. 저하고 비슷한 경험 다 읽었고 저 책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서로 뭐 좋은 문구들은 또 외워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툭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 말이라고 소개할 때 마오쩌둥이 아니라 장제스라고 소개를 했다면 이 정도까지 논란일까 싶기도 한데요. 조현삼 부원장님, 그만큼 조금 이제 고민 없이 본인의 평소 생각을 그냥 얘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안규백 장관 입장에서는 공군사관학교 생도들과의 그런 간담회 자리에서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죠. 아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규백 장관 입장에서는 과거 본인의 정치 활동 내내 이 좌우명에 대해서 말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갑자기 나온 발언은 아닙니다. 물론 뭐 6.25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나를 앞둔 시점에서 굳이 사관상도 앞에서 그런 말을 했어야 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겠죠. 예. 그렇지만 갑자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것인가? 지금 당장 최근에 했던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6월 15일에 했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재차 소환이 되어서 안규백 장관을 비판하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드는 생각은
어찌됐건 지금 안규백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논란도 과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불거졌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소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안규백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하고 있는 국방개혁의 일환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방부 내에서 이에 대한 반발 기류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안규백 장관을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조차도 정쟁의 하나로 소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필요한 것은 안규백 장관이 국방개혁을 잘 완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본인이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 지점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만 장제스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장제스 총통의 경우에는요.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과는 달리 6.25 참전에 대해서는 큰 책임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박 대통령과 장 총통은 굳은 낙수를 나누면서 석결의정을 나누었는데 양국 간에 견고한 우호적 유대를 재확인했으며 최대한으로 협력할 것에 합의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이요. 동양 철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부터 중국 고사에 해박하고 평소 중국 사자성어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 그 병법을 보면은 천하 수한 망전필이란 말이 있습니다. 천하가 아무리 편안하고 안보가 튼튼할지라도 전쟁을 잊으면 위험하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교토삼굴, 토끼가 힘이 없지만은 지혜롭게 굴을 3개 파서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략과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자성어 많이 사용하고 좀 의미가 깊은 것, 이제 좋은 의미를 가진 용어들을 소개해 주는 건 좋은 것 같은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그냥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이다 뭐 이랬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좋아하는 마오쩌둥의 좌우명, 이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아니, 정치인이 저렇게 사자성어 적시적소에 잘 쓰시면 그런 품격 있고 교양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안규백 장관 인터뷰를 읽어봤더니 저렇게 그 사자성어를 많이 안 게 아버지가 한학에 아주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었대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저렇게 한학을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안규백 장관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김대중 대통령인데 DJ가 간접화법의 달인인데 DJ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치인은 말 조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직설적인 말보다는 은유적으로 의견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런 사자성어가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 좋아요. 그 사자성어 쓰는 거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모택동의 말을 6.25 열흘 전에 공군사관학교 가가지고 할 말이냐 이거인 거죠. 그다음에 유소작위라고 한 말도 이게 오해받기가 쉽습니다. 왜 유소작위란 말이 나왔냐면 10년 전에 그 안규백 장관이 민주당 사무총장 취임했을 때 그때 유소작위란 말을 썼었거든요. 예. 그때 신임 제1당 민주당의 사무총장으로 취임했으니까 그때는 뭐가 문제였었냐면 사드가 문제였었단 말이에요. 예, 사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유소작위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유소작위가 뭐냐면요. 이게 맹자에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중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고요. 유소작위가 무슨 뜻이냐면 할 일은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우리가 이제 많이 컸으니까 2016년에 이제 우리가 그 국력이나 영향력이 많이 컸으니까 우리 중국 정부는 할 일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왜 한국의 제1당의 사무총장이 그 이야기를 왜 받아서 하느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조심했었어야 됐는데 극단적으로 처변불경이라고 한 이야기는 이거는 오해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 이렇게 때 아닌 좌우명 논란까지 일게 된 안규백 장관인데요. 과거 탈영 의혹 역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안규백 저격수로 떠오르고 있는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내일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논산훈련소에 입소합니다.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통합을 하면 이럴 가능성이 좀 줄어들죠. 대통령께서 기존에 이야기하고 있던 육사 통합의 여러 논리들, 뭐 합동성 강화라든지 그냥 허울이고 실제 핵심은 육사에 대한 어떤 보복이다. 그런 논리라면은 서울대학교는 왜 안 없애고 충암고는 왜 안 없애고 아니면 민주당 출신 아니면 국민의힘 국회에서도 나쁜 짓 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저희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죠. 사실 나쁜 짓 한 사람 있었죠. 국회는 왜 안 없앱니까? 그런 논리라면은. 네, 천하람 원내대표가 공익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다 마친 인물인데요.
내일부터 2박 3일간 입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본인도 국방위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체험을 해보겠다. 요즘 군을 좀 체험해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동화 최고위원님, 네. 이 청년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반응인가요? 아니면 대단하다 뭐 이런 반응인가요? 아니요, 저런 건 전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 장관에 대한 지적을 본인의 입장에서 여러 차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에만 매달리다 보면은 저 젊은 정치인은 미래가 뭐지? 미래가 없는 건가? 미래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예. 실제로 이제 저기 가가지고 청년 장병들이 어떻게 훈련받는지 또 훈련 뭐 물품이라든가 미흡한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겠다라고 하는 취지니까 전 그 취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보고요. 실제로 정부에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군의 경직성 때문에 제대로 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내서 오히려 장관에게 이런 걸 가지고 싸움을 걸거나 그런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뭐 병적 기록부 공개해야 된다. 엄청나게 좀 저격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좀 세게 대하지 않을까 걱정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현정 위원님. 네. 근데 뭐 장관 향해서 의혹 제기했다고 뭐 그렇게까지 그럼요. 할까요? 글쎄 뭐 일반 병들은 장관하고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사실은 육사가 그동안 제가 아마 저번에 그 한기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봤던데 육사 1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1,400명 넘는 육사 졸업생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네. 물론 그 중에서는 이 육사 출신 중에서는 정치 군인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육사 출신 군인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그런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자체가 몇 명의 어떤 그런 걸 했다고 해서 전체 육사를 만약 쿠데타의 무슨 소굴처럼 이야기하는 거 저는 굉장히 육사에 대한 저는 모독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한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사관학교 생소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정말 이 박봉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더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지금 불철주야 지금 나라를 지키는데 얼마나 많은 애를 쓰겠습니까? 그리고 뭐 계속 이렇게 통합하면 쿠데타를 덜 일으킨다고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통합한 나라에서 쿠데타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더 거대한 조직이 생기는 거잖아요. 더 동기의식이 강해서 지금 태국, 베네수엘라가 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로 통합해 놓으니까 경찰까지 통합해 버렸어요, 태국은. 그러니까 경찰, 육해공군 전부 다 같은 기수라서 심심하면 그냥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사례를 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필요성과 애국심 이거는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내일 안규백 장관과 육해공사 총동창회가 만난다고 하니까 어떤 얘기가 오갈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